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합니다. 정봉주의 PSI.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노원구 국민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인,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별, 겸손함의 마술사,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평상시보다 더 젊게 하고 오셨네요? 그래요? 네.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싸다, 저렴하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네. 사랑해요, 그런 표현. 매우 정확한 지적이고요. 예. 우리 당 지도부는 너무 무거워요. 그 사람들 싫어해요, 저. 공천권 반납했잖아, 제가. 나 공천 안 받겠다. 올 12월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쨌든 이것이 2주 전에 하는 녹화이기 때문에 2주 전이? 그렇죠.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것이 2주 후에도 살아있는 이슈만 얘기하자. 2주 후에. 앞에는 이제 광노현 교육감 얘기 좀 정리했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원장의 출마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났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는 어디까지 했냐면, 방금 오셨으니까 민주당이 어차피 지금 전선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예. 그래서 진보 보수 전선이 갈라지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일시단계할 것이고, 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지금 1번 주자가 됐고, 민주당이 아니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후보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이 결집된 표를 스스로 깎아먹지만 않는다면, 결집만 시킨다면, 서로 1대1로 완전한 대결이 되는데,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해서 그 박원순 변호사의 표를 얹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깎아먹지만 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이에요, 현재. 리스크죠, 민주당이. 이 판에서. 라고 보는 게 사람들의 시선인데, 민주당 내부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철수 사건, 박원순 등장, 박원순과 한명숙의 뭐 단일화 이야기들, 당과 상관없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민주당 몇몇 국장이 이제 당무감사 와갖고, 당무감사 하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국장이라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쭉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상황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 한 건 뭐 지나간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뭐 통합 후보냐, 단일 후보냐, 이런 걸 갖고 지도부 내에서 우당탕탕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명해 주셔야죠. 통합 후보와 단일 후보의 차이. 그거 좀 이따가. 제 맘대로니까 좀 끼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쪽팔려 죽겠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예. 아니, 국장들이면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나 애당심이 무척 높은 친구들이에요. 15년 이상,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청춘을 대학교 졸업하고 대철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하다가 젊은 날에 당에 들어와갖고, 40이 넘은. 그 청춘을 여기서 다 보낸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민주당의 사랑이 깊겠어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봐서 그런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한나라당은 말인지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제3의 세력에게 왜 그렇게 열광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나라당 고정 지지층이 한 20에서 22, 3%쯤 되거든요. 고정 지지층이. 민주당 고정 지지층은 한 15%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분들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요 고정 지지층들을 제외한, 그리고 또 민주당 고정 지지층들은요, 자기 성찰과 각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잘못하면. 비판적 지지자로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한나라당은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거거든. 30년 동안 지지하고도 아직도 반성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현상이 빚어졌냐면 요분들을 뺀 65%쯤 이분들이 정치적
냉소주의와 냉각되어 있는 그룹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자기 고정 지지층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제3의 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끓기 시작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완전한 반감을 표출해요. 이거를 보고 우리도 저쪽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버리고 저기서 끓고 있는지를 알고 빨리 저들이 원하는 판단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뭐로 무장이 되어 있냐면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서로 뭐 신문을 보고 조중동을 보고 이런 거 안 봐요. 이제 SNS를 하고 그 트윗하고 페이스북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들끼리 새로운 미디어를 갖고 새로운 시대에서 소통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성장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쪽에 열기를 보면서 빨리 그들과 함께 판단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아직도 그 중립지대에서 끓고 있는 이 열기를 모르는 거예요. 한나라당도 모르긴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은 이제 이미 건데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나라당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이 민주당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그런 게 민주당에게 이제까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피해서 민주당을 찍었거든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거길 지지하는 사람들도 내 표가 거기 찍으면 3% 4%밖에 안 되는 죽은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거 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었고 민주당을 찍은 거지 민주당을 선택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 당신들 잘하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제3지대에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 거예요. 너희들 아니어도 이제 우리 대안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립지대에서 끓고 있는 쪽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쪽에 원하는 바가 뭔지 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막 지금 투쟁하면서 잘 몰라요. 이걸 빨리 알기 위해서는 정봉주를 빨리 당에 죽여 요직을 주고 도대체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 이 시대 정신이 뭐냐? 아니, 남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통쾌하게 웃지 마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방송이 나갈 무렵에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 지도부의 한 축이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 내의 후보를 먼저 뽑자. 이게 단일 후보를 뽑은 다음에 야권에서 나온 후보와 단일화하자. 이게 단일 후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산을 하냐면 민주당 내 후보를 먼저 뽑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권하고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 때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단일화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몽준 대통령 후보도 단일화했던 거죠. 김진표, 유시민도 단일 후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기득권이 여전히 유지가 되니 야권이나 이번에 안철수, 박원순 이런 변호사 그쪽은 뭘 한 거냐면 다 자기의 기득권을 털어버리고 다 묶어서 통합으로 한 명의 후보를 뽑자. 그럼 여기 민주당은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냐면 민주당 후보는 지금 한 10명씩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민주당 지지하는 표가 통합으로 다 가버리면 이쪽 10명, 야권 2-3명.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10명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민들은 민주당 기득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통합 후보로 만들어내면 우린 다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당신들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흩어질 것 같으니 단일 후보 만들자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 그러니까 당신들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당신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당신들 기득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은 더 큰 제3의 지대, 더 큰 미래의 시대정신 쪽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다. 이걸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 나갈 쯤 무렵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우당탕탕 하고 있을 거고 그때 시간을 2주간 빼먹는 건데 제가 정답은 이렇게 보이는 거. 지도부 당대표나 이런 한 분이 나 이거 지도부 사퇴하겠다. 너네 자꾸만 싸우면 지도부 뭐가 다 필요 없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시작 안 되면 어떠냐. 그전에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였었잖냐. 오세훈 후보보다는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게 더 낫다. 라고 하는 통 큰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살 길은
안철수를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예. 근데 그 당 지도부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물론이고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철학과 의지와 배짱과 예. 세계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그럼 민주당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 그렇죠. 하거나 예. 아예 예. 이번 서울시장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 그렇죠. 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 핸디캡을 갖고 뛰지 않았냐 한명숙 후보가. 그렇죠. 검찰과 한나라당이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초대 손님 아닌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충격파 컸어. 한명숙 낼 테니까 예. 박원순하고 한명숙 다니를 딱 한 방에 끝내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10명 짜짜리 그리고 뭐 둘을 하는데 한명숙, 박원순 단일화 하는데 여론조사라고 뭐 누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방에 하라는 둘이 골방에서 쭉 의논하고 누구 정책이 더 훌륭한지 그것도 30분 내에 딱 끝내야 돼. 30분 내요? 30분 내. 35분 하면 안 돼. 좋아! 35분! 좋아. 스링이 5분 넣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끝내서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자 기다리고 네. 30분 딱 대하고 나와서 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민주당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룰을 코스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무현의 성공 모델을. 이제 그게 안 먹혀, 이제. 그렇죠. 너무 지겹고 네.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룰을 던지고 갔잖아요. 안철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도 10년 전엔 감동이었지만 네. 아직까지 그 전철을 밟는다는 건 감동이 아니죠. 다 봤거든.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방에 한 방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한명숙 총리가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안민주당스러워. 맞아요. 그 한명숙 후보는요. 한명숙 총리는 한명숙 그냥 총리 한번 총리 영원한 총리니까 한명숙 총리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꼭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싸운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한나라당이 가고 이렇게 오세훈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맞겠다라고 봤던 우리가 마음속에는 한명숙이 서울시장 돼 이런 거보다도 이 시대에 각하와 맞짱을 뜨고 한나라당의 저 독주의 제동을 걸기 위한 여전사로 우리 가슴에 왔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검찰이 한 작품이 된 삼각편대하고 홀로 싸운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핸디캡을 안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을 못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리고 국민들이 일정하게 여기에도 마음에 빚이 있는 한명숙 후보를 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뛰는 다른 후보들 이번에는 다 물러나야 돼요. 이번에는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입신양명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길도 다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거를 손학규 대표가 밀어낼 수 있습니까? 힘이 당 안에서? 저는 국민을 등에 업고 나가야 된다고. 당원 당규상에는요. 공시비를 꾸려서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손 대표나 어느 최고위원 두세 명이 이번에 다 하지 말자. 한명숙 후보로 추대하고 하자. 나 이거 다 내 자리 치고 던지겠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열광하거든요. 당에서 저항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룰을 만들었다면 단일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안철수가 이렇게 단일화하는 겁니다. 하고 밖에 나와서 톡 던지고 갔어요. 이제 이대로 하면 돼요. 이걸 먼저 하는 쪽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치고 나가야 돼. 그래서 10명은 이제 절대 못 하는데 10명 다 털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진짜 아니면 우리 한 사람만 내겠다. 딱 중간 과정 없이 제가 요 안철수 원장님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이 결단하기 전에 지난주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통합 후보 받아들여라. 통합 후보 받아들이면 민주당 후보가 한 10명쯤 되거든요. 통합 후보 받아들이고 당신들끼리 10명이서 무슨 당신들끼리 여론조사를 하든 통합 후보 받아들이고 민주당 후보는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한 명 냈습니다. 이거 반칙 아니거든요. 단일 후보는 민주당만의 관심이지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당신 단일 후보 내고 통합 후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뜨잖아요. 자기 욕심밖에 안 보여요. 신기하게도 다른 바보도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 이에 딱 꽂히는 순간
딴 건 못 보더라고, 절대로.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지 더 큰 이익이 오는 거거든.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근데 그걸 벗어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왜 그 중립지대가 그 냉각되어 있던데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박원순, 안철수 이 두 분은 이 중립지대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들은 서울시가 혹시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리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은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분들이고 정치를 할 분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공감이 확 왔던 거예요. 지금 공감의 시대 아니에요? 확 왔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한나라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서울시장이 자기의 정치적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가는, 자기만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좀 이렇게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없어요. 다 국민들이 다시 언젠가 그 사람 끄집어내거든요. 왜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내가? 의원님. 깜짝 놀랐어. 버려야 돼. 지금 민주당은 버리는, 안철수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 단일화는 게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이번 대선은 사사롭지 않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사사롭지 않은 자가. 안철수가 사사롭지 않으면 정수를 보여주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10명이 나오잖아요. 10명이 너무나 쪼잔하고 사사롭게 보이는 겁니다. 네.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지들만 죽으면 상관없지. 박원순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의 이 진보 진영의 그 상식 있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또 그러구나. 또 그런다. 또 지겠다.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럼 포기하게 돼. 응?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 박원순 변호사는 지지율이 그 인지도도 많이 높지 않고 지지율도 낮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사퇴하고 밀어줬다고 하지만 안철수 지지가 다 옮겨오지 않아요. 여기는요.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든지 혹은 또 다른 분이 돼야 되려면 국민들에게 기획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는 순수한 감동은 계속 가야 돼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비록 민주당 후보는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하고 똑같구나. 오히려 더 낫구나라고 하는 감동 혹은 민주당 후보 한 명 내고 한명수 후보로 추대하면 한명수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또.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자꾸만 기획해갖고 내가 원하는 쪽, 내가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엔 확 던져버리면 훅 가려고 하다가 확 뜨는 거예요. 좋았어. 훅 확. 그렇죠. 훅 가려고 하다가 확 뜨는 거야 이게. 확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건 그거죠. 네. 어쨌든 민주당이 저것도 자기 나름대로 입속 챙기느라고 꼼수를 부리는구나라고 인지되는 순간 훅 가는 거예요. 인지됐죠 이미. 됐는데 민주당만 모르는 거예요. 됐는데 여기서 스스로 살아나려면 말씀하신 대로 확 던져야 돼요. 확 던져서 쟤네가 웬일이야? 그렇지. 요 느낌이 많이 되고 웬일이야? 진짠가?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같아. 이러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진짜 같은 순간 내가 살아납니다. 저쪽에 표 던졌는데 부끄럽지 않네. 쪽팔리지 않네. 그러면 총선도 살아요. 이 서울시장을 제가 민주당이 꼭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그거 중요한 지적이에요.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던지면 서울 총선에서 민주당이 표를 받습니다. 맞아. 지적이에요. 저 때는 민주당이 던졌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선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거는 그래요. 마음을 주고 싶은 대상이 있은 다음에 논리가. 제가 다른 데서 그 얘기 했는데 그거 제 얘기 인용한 거 아니죠? 제가 하던 얘기를 의원님 또 어디가 썼겠지. 제가 그게 아니고 서울시장을 이번에 던지면요. 총선에 사람들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저 맨날 하던 얘기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남의 얘기를 좋은 걸 듣고 나면 다 자기 얘기인 줄 알아. 아니, 이 깔때기가 막 옮겨가는 거 좀. 그래서 총선에 훨씬 싸우기가 편해지는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김총수가 다 그런 걸, 내가 훌륭한 거 인정을 할게요.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 언론사 사주를 안 해봤잖아. 언론사 기자만 해봤어.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지금 저러고 있을까? 민주당에서 왜 이런 결단을 못하고 있을까? 95% 이상, 99%가 이 상태로 어떻게 가도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8개월 남았거든요. 그 안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몰라요. 그 안에 흐름이
어떻게 역전되고 어떠한 역풍이 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 만약에 각하가 있는데. 그렇죠. 위대하신 각하. 전지전능하신 각하. 얼마나 수많은 작전을 구사할 텐데.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는 거꾸로 매달아도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만약에 막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총선을 혹시 뭐 단일 후보냐 뭐냐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 내고 또 야권하고 단일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돼. 그래서 서울시장 만약 돼.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뭐 우당탕탕 해도 결국 민주당 찍을 수밖에 없네. 그런데 그럼 총선 가서 민주당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이 10명 각각의 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죠. 그 개인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이 양반들은 확 던져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출마 선언을 할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할 때예요. 거꾸로 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쫙 나와야 돼. 불출마 선언 1호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불출마 선언 10명이 나와야 돼, 거꾸로. 그리고 나서 한명숙이 그럼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예. 하고 둘이 단일화 빵 해, 한 방에. 절차 필요 없고 예. 둘이 악수하고 얘기 한번 30분 정도 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하시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쌈박하게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당탕탕하고 쫙 끝내야 돼. 그 사이에 꼼수고 나발이고 이루어질 여력도 없는 사이에 그런 착각을 할 여력도 없는 사이에 상상을 할 여력도 없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얘네들 왜 이러나? 얘네들이 이런 거에 10명의 후보 중에 10명 남짓의 후보 중에 정말 서울시장이 돼서 내가 시장을 이렇게 꾸려보겠다라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겠지만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언론에 따르면 내년 공천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언론에서 얘기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도 이 시점에서 민주당을 살리고 야권을 살리고 한나라당 쪽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너무 우리 밖으로 생기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서울시장을 하면 누구보다 잘하겠지만 이번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날 버리겠다 하면서 버리잖아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요 다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표 중에요 무슨 표가 제일 무섭냐면 막 이제 우리 김원준 총수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장하게 해놨는데 정치를 안 해보니까 이제 전문 용어가 안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전문 용어로 동정표예요. 동정표. 동정표는요, 위대한 사람한테는 동정표가 안 옵니다. 자기를 버리고,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한테 동정표가 오는 거거든요. 동정표는 아무도 못 꺾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표가 있는 거야,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막악거렸고 막 어떻게든 서울시장 가져가요? 내년 총선에서 정봉주만 빼놓고 다 떨어진다, 이씨. 이렇게 해서, 선관위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방금, 정봉주 전 의원이 한 발언 있잖아요. 나 빼놓고 다 떨어져라. 이런 저주. 떨어져라가 아니에요. 떨어진다라고,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까? 떨어져야만 한다. 하고 선거법 저촉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유권 해석을 불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